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빌딩 여신 이유라 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 그리고 투자해도 되는 부동산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동산은 황금성이 되게 중요한 품목인데요. 사실 5천만 원, 1억짜리 그런 우리 작은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것도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도 워낙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황금성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금이라든지 달러가 막 폭등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안전한 자산에 더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달러랑 금은 항상 바꿀 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항상 황금성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라 투자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 전세왕, 오피왕 이렇게 굉장하게 전세 사기가 지금 흉흉한데요. 그것 때문에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세입자분들도 워낙에 많아요. 근데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잖아요. 그냥 사금융인 거예요. 전세금을 이제 집주인에게 큰 목돈을 맡기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집주인들이 막 큰 돈이 생겼으니까 다른 데를 더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다양한 자산을 늘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거품이 꼈던 게 많이 전세금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돌려줘야 될 때 돌려줄 그 목돈이 없게 되면 정말 이게 회생 불가능한 정도로 몇 억씩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 빌라 투자는 지금 시기에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왜 하필 빌라랑 오피스텔만 추천하지 않고 왜 아파트와 이런 거에는 사기가 조금 덜한 걸까요? 아파트는 워낙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예. 아파트는 정말 거의 다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전세금이 1억, 2억씩 빠지긴 하더라도 금방금방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닥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어딜 7층에 가나 11층에 가나 층수만 다를 뿐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품군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조금 더 회전이 빠르게 할 수 있다. 빌라는 소유자가 좀 나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똑같이 나눠져는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는 조금 더 안전한 자산에 속해요. 왜냐하면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성이 좋다라는 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팔고 싶을 때 살 사람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황금성을 생각해 두신다면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차라리 낫죠. 근데 빌라는 노후화된 빌라가 아무래도 싸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빌라 투자는 정말 작은 소액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매각하고 싶을 때 팔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셔도 돼요. 지금 많이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꼭 필요했고 내가 쓰는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직접 쓰지 않을 때 임대를 전세나 월세를 줘야 될 때 그게 빠르게 나가지 않는다, 아니면은 내가 쓰지 않을 때 그게 오히려 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라고 보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 수입이 조금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월세를 잘 받는 상품은 원래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달이 수입이 나눠서 쪼개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게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세 잘 받는 상품을 투자할 때는 나중에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시세 차익이 정확히 뭔가요? 시세 차익은 내가 팔았을 때 시장 가격, 그리고 내가 매입했을 때 시장 가격을 뺀 그 차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낼 때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도 그 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율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익이 크면 세율도 높고 더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투자해도 되는 부동산은 당연히 지금 거품이 빠진 이 상황 속에서도 더 저평가된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길게 보셔야 돼요. 예.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짧은 기간만 보유하고 매각하는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그런 부동산 품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 당장 판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아, 이 부동산 요즘 인기가 많나? 아니면 인기가 없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들이 엄청 많이 오게 되는 그런 부동산이면 근처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내가 있는 동안 전화 하나 없었다 라고 하면 그쪽 지역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임장을 나가서 부동산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 안에서 분위기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플로만 안 보고 부동산을 직접 가보는 게 꿀팁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실제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은행도 파산을 하잖아요. 예. 저번 주에 나온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미국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을 하니까 예전부터 사실 투자를 했던 우리 강남의 정말 투자 고수분들은 은행이 파산을 하는 걸 아느냐라는 질문 예전부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큰 목돈,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일정 금액 이상으로 큰 목돈은 사실 좀 더 안전한 자산에 오는 건 맞아요. 그 안전한 자산 중에서도 조금 더 깐깐하게 지금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공부들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돈을 은행에 안 맡기면 네.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둬야 되나요? 그래서 부동산에 저금을 해두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도 눈에 보이고 실제 등기가 나와 있고 너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동산 안에만 내 돈을 저금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등기상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불편한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매도인 사정을 들어봤는데 내가 좀 이건 이해가 안 가네? 라는 하는 계약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부동산 계약이 정말 FM대로 정말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FM대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막 트렌드에 따라서 계약이 바뀌어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 하면은 그런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작년 딱 12월 달에 금리가 막 올라서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사면 안 된다 막 언론들에서 막 기사들이 쏟아질 때 사실 저는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저는 아파트를 그때 사고 싶어서 실제로 제 임장 메이트와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하지만 아파트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하는 상품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파트는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시간보다는 되게 짧게 품목만 바뀌었으니까 되게 짧게 공부만 하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데 언론에서 하는 얘기랑 실제 부동산에 갔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 다음에 바로 30분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보러 가 있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설명을 듣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매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못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자금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무리한 투자는 못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그때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신고를 어차피 계약 후에 30일 이후에 해야 되니까 그때 봤던 부동산이 팔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다소 조금 높은 금액에 제가 봤던 금액보다 조금 높았던 금액에 팔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가 낮은 금액 바닥이었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물 호가들이 있는 뭐 네이버 부동산들을 많이 보는데요. 실제로 그때보다 1, 2억 정도는 호가가 올랐어요. 근데 막상 거래가 막 원활하게 막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저는 큰 대단지,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보러 갔었거든요. 원래 그런 아파트 시장은 정말 계약들이 많이 원래 됐던 데인데 뭐 언론에서는 정말 안 된다 사면 망한다 뭐 이럴 정도로 얘기가 나왔어도 실제 움직이시는 분들은 있었다. 그리고 잘 나오지 않던 로얄동, 로얄호수가 그런 하락장일 때 나오니까 조금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시고 부동산을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깝지 않으세요? 1, 2억이나 올랐다고 하는데
기회는 기다리면 온다고 봅니다. 예. 너무 급하지 않게 투자는 기회는 정말 기다리면 언젠가는 온다. 그리고 만약 놓쳤어도 내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물건, 다음 투자를 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작년 그래도 정말 금냉기부터 올 상반기 동안 느꼈던 걸 토대로 오늘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우리 대표님들께 그리고 초보 대표님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